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부총리가 전세 낭패당한 뒤 국토부 홍남기 방지법 내놨다.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달여 만에 이와 관련된 보완책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홍남기 구하기 법이냐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낭패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관련 보완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매매 계약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유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려는 매수자는 해당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며 세입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파악해서 매매 계약 시점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죠. 매매 계약 당시에 의사를 또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점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시행 시점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하는데 좀 더 숙고하여 계속되는 이러한 땜방식 정책을 남발한다는 인상은 더 이상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중앙일보, 안 풀리는 한국 경제, 정부 코로나 여파.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불확실합니다.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경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예상이 빗나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내수 고용 지표의 회복세가 제약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 들어서 언제 좋은 적이 있었나요? 정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인데 또 코로나19로 모든 정책 실패를 덮어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주식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신문, BTS 빅히트 롤러코스터 2분 따상 찍고 하락 마감. 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첫날 대박의 꿈은 2분 만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2분 만에 상한가를 한번 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15일 카스피 시장이 문을 연 뒤 따상, 즉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결정된 뒤에 바로 또 상한가가 되는 게 따상입니다. 이 따상으로 35만 1,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빠져서 결국 시초가 27만 원보다 낮은 가격인 25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은 네이버 정권 정보에 의하면 현재 2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빅히트의 공모주 청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고평가 논란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냐라는 등 빅히트의 첫날 성적표가 생각보다 저조했던 것을 두고 투자업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BTS가 매출의 90%가량을 버는 편중된 구조가 약점으로 부각되어서 투자를 머뭇거리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20만 7,400주, 약 593억 4,200만 원을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정보가 어두운 개미들이 이 물량을 떠안았을 거로 보여서 향후 주가의 방향이 주목이 됩니다. 역시 투자에서는 단기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장 시작부터 하락이 시작돼서 21만 3,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의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 보시겠습니다. 업비트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 1324만 4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43만 5,450원 기록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30만 4,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데 이는 아마 다음 달 있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관련 소식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매일일보 금융자산 입지 다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뜬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암호화폐 파생상품도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량은 이미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소로는 비트맥스, FTX, 바이비트, 바이낸스, MCS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 파생상품인 선물은 금융 파생상품으로 어떠한 물건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이 선물 거래의 주요 기능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해칭인데 투자자는 선물 시장에서 해칭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취해 미래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 수익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좋은 상품이죠. 그러나 아직은 제도권 밖에 있는 고위험 암호화폐 파생 상품인 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심지어 레버리지 100배도 있습니다. 그러한 파생 상품은 자칫 큰 투자 실패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사전 선별 안 된 소상공인 48만 명의 새 희망자금 지급.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받아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 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 선별이 어려웠던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 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294만 명 중 신속 지급 대상자 246만 명을 제외한 48만 명 정도입니다. 중소기업부는 이 중 33만 명은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확인 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새 희망 자금 지원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이름대로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선구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비트코인 선구자, 어제 말씀드렸던 세 분에 이어서 오늘 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닉 제보. 스마트 계약, 즉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처음 구하는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의 대표적 알고리즘이죠. 그러나 이미 닉 제보라는 분이 이 개념을 처음 구현했었습니다. 1998년 이미 작업증명 방식, 즉 POW 방식을 도입한 비트골드를 창안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웨이다이. 1998년 익명성과 분산 방식의 암호화폐 비머니 구상을 발표했던 분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과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등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이 웨이다이의 이 이름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화폐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할피니.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의 10개의 코인을 할피니에게 테스트용으로 보냈습니다. 네, 이게 첫 거래죠. 지구상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최초 거래입니다. 이 거래로 할피니는 비트코인을 최초로 이체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6분이 비트코인 선구자로서 각종 비트코인 관련 서적에 나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비트코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100세 최철영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